자, 운용 리스는 몇 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운용 리스 내가 뭐 한 거냐면 건물 임대한 거라고요. 건물 임대해주고 내가 리스료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오는 게 리스 제공자의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굳이 나온다면 요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먼저 정리하고 회계 처리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운용 리스 제공하면 매년 단기 손익에 꽂히는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임대료 받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 렌트 해줬으면 렌트료 받을 거 아니에요? 운용 리스료 수익이 나올 건데요. 운용 리스료 수익에서 주의사항은 뭡니까?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다고요. 실제로 요즘 강남은 안 그렇지만 종로 같은 데만 돼도, 여의도 같은 데만 돼도 건물 임대하면 첫 해는 너 이제 이사했으니까 힘들지, 정신없고 고객들도 모아야 되는데 임대료 내가 100원만 받을게. 너 많이 힘들잖아. 두 번째는 야 이제 장사가 조금 되지 않니? 조금 더 줘야지. 200원 받을게.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해 300원 받을게.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데도 임대 들어오게 되면 보통 관행상 3개월치 임대료는 보통 면제라고요. 좀 이런 경우에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데 어떻게 매년 다른 수익을 인식합니까? 실제로 현금주의에 따라 돈은 다르게 받더라도 리스료 수익은 동일하게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 우리 고정 리스료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고정 리스료의 합계를 뭐로 나눠줘요? 리스 기간으로 나누어서 리스료 수익은 동일하게 인식합니다. 여기까지 뭐 전혀 어렵지 않죠? 왜요? 왜? 에? 아, 시그마 오랜만에 봐서요? 그래요. 그쵸? 자, 두 번째 보시면 참 별로 낙이 없나 보네. 시그마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고 그러더니 자, 두 번째로 우리 감가상각 보면요.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실 감가상각 해야 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리스 개시할 때 보면 선급 리스 자산, 요 기초 자산의 공정 가치가 없어지고 리스 개설 원가만큼 여기 리스 개설 직접 원가만큼 돈이 나간다고요. 똑같아요, 완전히 얘도.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뭐가 나와? 두 개 더하면 얘는 운용 리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고요. 그쵸? 그럼 운용 리스 자산 안에 뭐가 들어가? 요 자산의 기초 자산의 공정 가치도 들어가 있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도 들어가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희 종로 쪽에 있는 학원 있을 때도 건물 임대하고 그럴 때 그때 같이 막 가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건물 통으로 두 층을 빌렸어요. 건물 통으로 두 층을 빌렸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 되게 좋았다고요. 저희 나가고 나서 아직도 임대가 안 됐어요, 거기.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거 딴 거 모르겠고 소방 때문에 이게 소방용품 스프링클러랑 달아야 되는데 여기 너무 부족하네. 이거 소방용품 다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랬다고요. 그래서 달아줬어요. 그리고 저희 여기까지 왔는데 뭐 칠판이라도 좀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해줬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나가면서 다 뜯어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리스 개설 직접 원가 같은 경우에는 요 해당되는 리스 기간 동안 이 리스 계약 때문에 돈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이 리스 계약이 끝나게 되면 그냥 끝이야. 이걸로 계속 돈 쓸 수 있는 게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언제까지만 감가상각해야 돼요? 리스 기간 동안만 감가상각해야겠죠. 하지만 요 기초자산은 특정 리스 이용자와의 리스 고객의 계약이 끝나더라도 다른 리스 이용자 또 만나서 또 계약하고 또 돈 벌면 돼요. 세계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이거 건물 5년 임대했으면 저희 만약에 5년 후에 나가게 되면 딴 놈들 또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감가상각을 할 때도 기초 자산에 대한 부분이랑 리스 개설 직접 원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초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해야겠어요? 원래 요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해야겠죠. 당연한 소리 아니겠어요? 하지만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어떻게 감가상각해야 돼? 리스 기간 동안 감가상각해야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할 때 기초자산에 대한 부분과
리스 개설 직접 원가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리스 개설 직접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리스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고 기초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용에서 동안 감가상각한다고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뭐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지금 612페이지에 운용 리스의 주의사항 나오는데 1번이랑 2번 지금 제가 했습니다. 1번이랑 2번이랑 좋아요. 여기까지 받고 세 번째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가 별게 아니라 아우 저 여기 들어오면 너무 좋은데 이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리스 회사면 아유 저희가 이거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보험료가 장난이 아니네. 보험료가 많이 힘드니? 그럼 내가 보험료 미리 성급료 줄게. 요 돈 갖고 네가 보험료 이제 앞으로 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게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리스 제공 이용자한테 돈을 준다고. 많이 힘드니? 이 돈 갖고 그럼 보험료 내. 미리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엔 얘 어떻게 해줘요? 얘 요 인센티브 지급액을 리스 기간 동안 안 분해서 수익에 차감으로 인식해요. 그렇죠? 줬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리스 기간 동안 안 분해서 수익에 까준다고요. 돈 미리 준 거에 대해서 보험료도 그럼 이거 자동차 리스하면 3년 동안 보험료 내가 줄 테니까 일단 이걸로 하고 리스해. 그리고 나는 보험료 지급한 거에 대해서 리스 기간 동안 까면서 비용에서 수익에서 차감한다고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여기까지 봤습니다.